사진 촬영이라는 행위의 만족감은 꼭 훌륭한 결과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레오맨입니다. 저는 라이카 사용자입니다. 라이카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라이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라이카를 쓴다고 하면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와, 라이카 라는 사람과 왜 라이카를 샀어요? 라고 묻는 사람.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이쁘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조차도 사실 명쾌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라이카를 선택한 이유는 한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라이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사용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 라이카 디룩스7으로 입문 후 현재는 라이카 풀프레임 모델인 라이카 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카가 저의 인식의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대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만개한 벚꽃을 찍고 싶어 카메라를 찾아보던 중 너무나도 쨍한 레드 스트랩이 달려있는 라이카 M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든 생각은 와, 카메라 정말 예쁘네 였어요. 클래식한 바디에 트렌디한 스트랩, 패션과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진 촬영에 대한 욕구와 스타일링에 대한 욕구,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완벽한 카메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라이카 카메라를 검색해봤는데요. 그 가격을 보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대학생이 범접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버킷리스트에만 넣어놓는 것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카메라가 갖고 싶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을 열어 라이카 카메라를 검색했습니다. 이미 저는 카메라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라이카 카메라를 사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카 홈페이지에 가서 라이카 마스터샷들도 둘러봤어요. 라이카 M, 라이카 Q, 그리고 디룩스까지. 마스터샷이니만큼 모든 사진들이 좋아 보였죠. 심지어 엔트리 모델인 디룩스7의 결과물조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Q2도 물론 정말 사고 싶지만 일단 디룩스7으로 시작을 해보자. 제가 사진을 오래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룩스7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와 라이카의 첫 만남이 되었네요. 라이카 디룩스7을 구매를 하고 한 3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도 라이카 디룩스7으로 촬영을 한 영상이고요. 현재 기준 저의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다 이 디룩스7으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24mm부터 75mm까지 광학 줌이 가능한 줌 렌즈는 접사부터 풍경 촬영, 사진부터 4K 동영상 촬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전천후 카메라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주제의 사진과 영상을 3년간 꽉꽉 눌러 담았는데요. 비록 라이카의 엔트리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큐트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과거 디룩스7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아도 라이카의 느낌과 그 색감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큐트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해도 믿겨질 만큼 라이카의 헤리티지 디자인 또한 잘 간직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항상 휴대가 가능했고요. 작은 가방에 넣어서 다니기도 매우 수월했습니다. 사진의 결과물 역시 크게 카메라를 탓할 만큼의 저조한 수준을 보여준 적도 없이 항상 훌륭한 결과물들을 보여준 라이카 디룩스7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룩스7을 사용한 지 한 3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 풀프레임에 대한 욕망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라이카 Q3 출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와 렌즈의 외형은 Q2의 것과 상당히 유사했지만 Q2보다 커진 6천만 화소, 그리고 라이카 정품 황동 파츠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바로 라이카 매장으로 달려가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봤더니 1,1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본체값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었는데 어쨌든 이 앞자리가 달라지니까 사람 마음이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라이카 Q를 갖고 싶기는 하지만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도 있었고요. 일단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너무 좋은 Q2 매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라이카 Q2는 저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73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 라이카 바디, 줌이룩스 단렌즈, 이 세 조합이 들어간 카메라는 어느 하나 깔 게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색감에 놀랐습니다. 로우 파일을 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심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색의 표현이 정말 가슴으로 날아와서 꽂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라이카는 이 빨간색에 대한 표현이 특히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Q2 사용자들이 말하는 그 쫀득한 색감,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해상도에 따른 편의성과 높은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줌은 안 되지만 멀리서 찍어도 해상도가 높아서 크롭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파일을 연 뒤 마치 윌리를 찾아라처럼 제가 담고 싶은 화각, 풍경을 찾아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 사진을 찍는 순간만큼이나 매우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렌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 비단 라이카 Q2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기존 이 디룩스 7을 사용을 할 때는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를 들고 전원을 켜면 화면이 켜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제가 포착한 장면은 처음의 구상과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디룩스 7은 순간적인 장면들을 포착한다기보단 조금 정적이고 기획된 사진이나 영상을 담는 쪽으로 편향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Q2 단렌즈는 달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 해야 하는 건 카메라를 들고 전원을 켜고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게 다였습니다. 이렇게 Q2를 지니고만 있으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장면을 쉽게 담을 수 있으니 디룩스 7보다 무겁고 또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자주 지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셔터 버튼을 누르는 빈도는 훨씬 적어졌는데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고화소로 인한 높은 사진 용량 때문에 로우 파일 한 개가 용량이 8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컷 한 컷 찍을 때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대신 그만큼 좋은 사진을 건지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죠. 여기까지는 제가 느낀 이 Q2 카메라에 대한 장점이고, 이제 Q2가 아닌 이 라이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느낌과 감정을 주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제가 라이카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뛰어난 디자인 때문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외형을 넘어서 조금 복합적인데요. 심플하고 클래식한 이 외형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이 빨간 라이카 로고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라이카 하면 떠오르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숑 같은 유명 사진작가, 기자, 그리고 유명 인사들, 비록 그들이 사용한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는 아닐지라도 라이카를 사용할 때면 마치 그들의 역사를 이어서 나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 시각, 경험, 그리고 지식들이 어우러져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이나 글로써 이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라이카 브랜드만이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느낌, 감성,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이카를 사용을 하면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느끼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느끼는 거지만, 카메라나 사진 혹은 패션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제 카메라를 보고 슬라이카 하고 말을 걸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사진에 대한 철학, 경험, 느낌 같은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건 일반 다른 카메라를 써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먼저 저조차도 라이카를 든 사람을 보면 되게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왜 라이카를 샀을까? 저 사람은 왜 저 모델을 선택을 했지? 이런 궁금증이 저도 일어나서 되게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더라고요. 단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좋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사이라도 서로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 이 라이카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카 구매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 돈, 그 가격이면 더 좋은 스펙의 많은 카메라들이 있고, 그 카메라들은 정량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촬영이라는 행위의 만족감은 꼭 훌륭한 결과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카메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느낌, 카메라를 다루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 카메라에 대한 고찰 등 수많은 복합적인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이카 카메라를 직접 사용해보며 라이카라는 브랜드를 직접 본인의 경험으로서 의미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로 살아가는 레옹맨의 라이카 카메라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